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사연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사연에 대한 제가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6살 아들,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를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해주는 편입니다. 놀아주는 것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놀이를 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에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놀이방에서 놀면서 엄마 이거 블록 이렇게 많으니까 나 부자 줘 라고 말하길래 아이에게 맞춰주려고 그렇구나. 우리 누구는 부자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아이의 말에 반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녁 시간이 되어서 누구야 저녁에 아래층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살살 놀아야 돼. 쿵쿵 소리 내면 안 돼요. 하지마.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자기 가지고 놀던 블록을 정리하니까 손을 못 대게 하면서 툭툭 던지고 자기 물건을 만지면 화를 냅니다. 이럴 때면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말했나? 아니면 잔소리를 너무 해서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길을 갈 때도 뭐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두 손으로 자기 귀를 막기도 하고요. 이럴 때면 참 답답합니다. 라는 사연이셨어요. 네. 일단은요, 6살 아들, 그 다음에 3살 딸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 사연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남매를 키우시는 게 참 부럽고요. 그런데 참 쉽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지금 둘 다 나이가 어리고 또 3살 터울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양육하는 거 안에서 가장 좀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실 것 같아요. 활동량도 확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몇 가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해줬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해요. 그러니까 좌절을 주는 거, 실망을 주는 거, 실망감을 주는 거가 꼭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슬픈 일일까?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나고 좋지 않은 교육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되게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경쟁적으로 빨리빨리 먹어야 하고 때로는 형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참아야 하고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컸거든요. 결핍을 어느 정도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서를 지키는 거,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표면적으로 넓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외동도 많이 키우시고 또 아무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려고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부모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시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결핍되고 힘들었던 시간과 다르게 우리 아이에게 되게 주눅들지 않고 풍족하고 더 건강한 것들을 많이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크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이 가정 내에서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아이가 이제 가정 안에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집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유치원도 다녀야 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경험한 세상과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화내고 또 그 적응하는 시간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사실 아이를 양육하실 때 뭔가 충만감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웬만해서 다 해줘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과잉보호 속의 애정결핍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많은 걸 받았던 친구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본인이 받던 수치가 뭐 애정을 한 90쯤 받던 애가 80을 받으면 80도 많은 건데 그걸 견디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기준은 90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하셔서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않아야 될 것을 조금 구별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어머니 표현 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놀이방 가서 이제 블록이 많아지는데 엄마 나 블록 많으니까 부자 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맞춰주려고 그렇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도 아드님의 심정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지금 신난 거죠. 신났다는 걸 그냥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갑자기 이제 맞춰주라고 하셨다는 거 봐서 우리 현실적으로 부자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지금 이 블록으로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고 신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신나는 엄마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아래층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소리 내면 안 돼요 라고 말씀도 되게 예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잔소리를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이가 블록을 쌓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시작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이제 자야 하니까 할아버지 시끄러우니까 엄마가 정리해 줄게요 하면서 하면 엄마는 정리지만 아이에게는 망가뜨리는 시간이 되고 내 작품을 엄마가 훼손한 거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이 블록이 지금 계속 여기 있으면 뭐 시끄럽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거고요. 다만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또 뭐 다 받아들이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시계를 가르쳐서 저 긴 시계가 뭐 1까지 갈 때까지 우리 할까라는 기간을 같이 좀 정해 놓는다던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갈 때도 또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손으로 자기 귀를 막는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미 뭔가 아이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권한을 가지고 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에게 단호할 부분과 유연해질 부분을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살 이하의 아이에게는 충만감과 충족감을 제공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6살 아이에게 우리가 줘야 하는 것은 때로는 안전한 보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약간은 교육과 양육,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제공을 할 때는 조금 더 단호한 표현과 모습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뭐 블록을 만들 때 블록을 만지고 뭔가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냥 즐겁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블록을 어떻게 치울 거야, 언제 치울 거야,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영역일 때는 기다려 주시고,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단호하게 네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좀 단호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이 주도권 안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밀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